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의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져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 오폭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포천 지역에서는 군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터질 것이 또 터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시 노곡리의 한 마을. 군과 경찰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마을에 포탄이 떨어진 것은 6일 오전 10시 5분쯤. 한미 연합훈련 중 전투기가 오발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이 다쳤고 주택 5동과 성당 1동, 창고 1동 등이 파손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피한 지역 주민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 보더니 집이 다 부서졌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들어가 봐야 되니까. 갑자기 그냥 날벼락이네. 포천 지역 주민들은 터질 사고가 또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미군 사격장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 군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포천시. 지난 10년 동안 포천 지역에서 확인된 유탄, 도비탄 피해만도 28건에 달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달리던 차량 앞 유리로 군 도비탄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피해에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상황. 이런 가운데 군 오폭 사고가 또 한 번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그 도피탄이라든지 그런 위험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정부라든지 거기에서 특별하게 사실 피해 주민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걸 세워주질 않고 있다가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오폭 사고에 대한 발빠른 피해 복구는 물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리고 나면 안 될 사고가 지금 났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속 국방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고 또 더 이제 대책을 더 강화해 나가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포천시는 재난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는 6일 오전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군 폭탄 비정산 투하 사고와 관련해 포천시청에 재난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포탄이 투하됐고 다수의 중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 이병우 포천소방서장, 군 관계자 등과 함께 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가 1조 5,818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은 올해 본 예산 1조 4,834억 원보다 984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추경안에는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국도 39호선 송출길 확장 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의정부시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확정됩니다. 연천군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천군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소각행위 적발 시 즉시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동의 산불 방지 인력을 동원해 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서 K 드론 배송 서비스와 드론 레저 스포츠 등 2개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 8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FPV 1인칭 시점 드론을 활용한 민관군 드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장 조성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신설 소각장 최종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던 김포시가 시의회 동의를 거쳐 곧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광역 소각장을 지어 고양시와 함께 사용할 계획인데요.
인접지역 민원과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등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2023년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입지 선정 공모를 통해 신설 소각장 후보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3곳은 양초읍 하군리 1곳과 대곤면 대병리 2곳입니다. 하군리는 반경 5km 이내 노출 인구와 환경 민감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제외됐고, 대병리의 나머지 2곳 중 도시와 가장 멀리 떨어진 797번지 일원이 1순위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김포시는 이곳에 하루 6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하루 450톤 분량은 김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50톤 분량은 고양시가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약 4천억 원, 광역 소각장을 짓기 때문에 사업비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15%를 지원합니다. 김포시와 고양시는 나머지 35%를 분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시는 단독 소각장을 지을 때보다 500억 원에서 700억 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 의회가 아직 광역 소각장 조성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 설명과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하군리 주변 주민들은 입지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갔지만 쓰레기 차량들이 드나들 걱정에 민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천 경계 지역인 서구 검단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가까운 곳에 광역 소각장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는 소각장 후보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 농림부의 농지 전용 동의도 받아내야 합니다. 경기도와 농림부를 통해 농지 전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농업용지 해제가 언제 가능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일단 시의회가 광역 소각장 조성안에 동의하는 대로 고양시와 사업비 분담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설득을 거쳐 올해 토지 보상이 가능할 경우 김포시는 2027년 착공에 2030년 소각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파주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84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고 파주와 광역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가 도래하면서 쓰레기 대란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아직 입지 후보지 선정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을 결정했는데요.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업계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통상 및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됐는데요. 한편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150여 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PC방과 스크린 골프장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 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의 한 스크린 골프장은 식품 접객법 영업신고 없이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는데요. 성남시의 한 PC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왔습니다. 광주시의 한 키즈카페는 중국산 감자를 미국산 감자로 속인 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다세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500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용 주택 3,847호를 매입해 취약계층에 공급했습니다. 글로벌 크루즈 8척이 이달 중 인천항에 입항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 32척 중 25%에 달하는 8척이 이달에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규모만도 1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들이 관광 선호도가 높은 봄철을 맞아 동북아시아에서 크루즈 운항을 확대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달 입항 예정인 크루즈 8척 중 2척은 인천항을 출발지로 하는 모항으로 운항합니다. 1일 선박은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수도권을 관광한 뒤 인천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떠나는 항공 연계 크루즈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른 5척은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크루즈이고 나머지 한 척은 인천항에 들렀다가 다른 항구로 떠나는 기항 크루즈입니다. 공사는 이달 크루즈 8척 입항에 맞춰 크루즈 전용 터미널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환영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앵커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북부 대개발 총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양주 테크노밸리에 대해 앵커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혁신센터 건립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앵커기업 유치는 시군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며 경기 북부 대개발을 위해 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주와 동두천, 파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양주시 남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 북부 전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도는 마지막 발생 농장의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 제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도는 농장 방역시설 점검과 축산시설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총 2,658억 원을 들여 비산먼지와 항만항공, 발전산업, 수송 등 6개 분야 8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9개 사업을 추가 확대했으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2,643억 원 중 2,501억 원을 집행했으며 6개 분야 76개 사업 중 7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 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관측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좋음과 보통 등급 일수는 343일로 전년 대비 19일 증가했으며 매우 나쁨 등급 일수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먼지와 건설공사 비산먼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2025 드림 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드림 체크카드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3,783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7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50% 초과해서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기관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청년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